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그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사건이 있으니 자승 스님 입적과 관련된 미스테리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70에서 80명이 먼저 나갔다. 어쨌든 그 절에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 119보다 국정원이 먼저 갔다라는 게 홍장원 1차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건데요. 이거 뭔가 수거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됩니다. 정보위에서 지난해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 대테러국 그러니까는 홍장원 1차장이 직접 관장하는 대테러국, 그다음에 방첩국이 있고, 그다음에 2차장, 2차장이 관장하는 안보정보조사국, 그러니까 과거 대공수사국입니다. 이 세 개의 국에서 일거에 한 7, 80명을 동원해서 이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2차장 직원들은 홍 차장이 어떻게 동원할 수 있느냐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국정원장이 없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원장 직무 대리입니다. 직대인데 대통령의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직무 대리로서 본인이 1차장 인력만이 아니고 2차장실에 있는 안보정보조사국, 즉 대공수사국 전 대공수사국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순식간에 동원을 했다는 거고 그 숫자가 물경 70에서 80에 이른다. 그래서 현장에 투입을 했는데 소방대원보다 먼저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왜 보냈냐? 그렇죠. 대통령 지시로. 대통령 지시로.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공 혐의점 또는 테러 가능성. 그러니까 대공 혐의점이라고 하는 거는 자승 스님 본인이 무슨 뭐 북한하고 뭐해서 간첩 혐의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자승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북한이나 테러 분자 기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자승 스님이 사망하신 게 아니냐. 즉 이거 뭐냐면은 타살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누가 죽였다. 아니 자살이면은 왜 국가정보원이 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이 지시를 대통령으로 받을 때는 타살이다. 타살인데 대공 혐의점 확인해봐라 그랬을 때는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승이 간첩인데 타살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자승 스님이 우리나라 조계종의 거물이시고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타살을 당했는데 그 타살이 그러면 과연 테러 분자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외부 간첩인데 간첩도 두 종류가 있어요. 북한의 간첩인지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의 간첩이면은 대공수사국이었던 안보정보조사국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외국계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자승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타살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대테러국이나 방첩 담당이에요. 그러니까 대테러나 방첩 담당은 1차장. 그다음에 대공수사국 쪽에 일이면은 2차장. 근데 이거는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고 원장이 없는 직무 대리이기 때문에 이 세 개 팀을 다 가동을 팀에 즉각 투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자살했는데 국정원을 출동시키나? 그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 우리라고 하면 좀 안 맞지만 국정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대통령은 경찰이나 다른 어딘가에서 정보를 받아서 이미 알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긴급 출동 지시를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즉각 투입을 할 때 거의 비상벨 누르다시피 해서 순간적으로 가용 인력 중에서 외부 수사 관계 인력들 조사 관계 인력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을 투입해서 그 사실은 타살은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시 받은 사람은 타살이니까 가서 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야 자살인데 가서 한번 확인해봐. 이거
국정원에 안 맞잖아요. 거기 뭔가 뭐 그 휴대폰이나 뭐 증거 그리고 그 전에 뭐 윤 대통령과의 다툼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얘기가 그러니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공 혐의점 뭐 이렇게 그건 딱 아니다. 들으면 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조건 현장에 가서 예. 그거 이제 소위 영어로 크라임씬 범죄 예, 현장에 예,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폴리스 라인 네, 경찰선을 쳐놓고 거기에 있는 정말 바늘 조각 하나라도 다 수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종이가 됐든 뭐 핸드폰이 됐든 뭐든 싹 수거를 해오는 것이 예. 첫 지시를 받은 예. 그것도 대공 혐의점이라고 하니까 예. 얼마나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근데 홍장원 샅샅이 차장이 뒤졌겠어요. 이 얘기를 한 것은 네. 윤 쪽에 주는 어떤 시그널이다. 내가 뭘 갖고 있어. 내가 아는 게 있어. 이거 아니냐. 1차적으로 예. 그 홍 차장이 이야기를 한 것은 예.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예. 대통령이 지시하면 순간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투입할 수 있다. 아, 예. 항상 준비돼 있고 예. 이 정도의 역량이 갖춰진 조직이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지시를 했을 때 홍 차장이 원장한테 보고하고 가봐 했으면은 방첩사가 네, 네. 됐든 뭐 수방사가 됐든 가서 누구 잡아와 하면 하는 그냥 지시를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했다. 네, 안 했다. 네. 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 안 했다. 어. 왜? 대통령이 이상한 잘못된 지시 예. 했고 만화 같은 상황이고 미친 예. 짓이고 하니까 자신이 항명을 하고 안 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체계를 지켰다 이런 뜻인데 네. 근데 이제 꼭 굳이 자승 스님 사례를 든 이유는 네. 본인이 직무 대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조사관 수사관 투입이니까 대규모가 그렇게 투입된. 했을 것이고 예. 아주 그 바닥에는 예. 저한테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오. 그러니까 일단 대답은 헌재한테가 네. 이제 대답한 게 이제 중점이고 예.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예. 저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아라. 나도 어렵게 지금 하지 마쇼. 홍 차장 입장에서도 지금 뭐 싹 쓸어버려 TV 봤지 이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앞뒤로 붙어 있는 말이 왜 없겠어요. 네? 뭐 욕설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순화시킨 거예요. 이것도 예. 순화시켰으니까 아니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있는 대로 다 하면은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 자질은커녕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참으면서 내가 대통령의 채모를 봐주고 있다. 마지막 당신 체면 생각해서 마지막 충성이다. 네. 근데 자꾸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메시지도 저는 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 불교계 기자들 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자승 입적 미스테리는 너무 크다. 크죠. 예, 그리고 이 밝혀지지 않은 사실 진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당시 안성경찰서와 국정원은 자승 입적 당시에 있었던 휴대폰이나 메모지나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싹 수거해 갔을 것이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또 다른 비화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 그렇죠. 뭐 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70명이 동원됐는데 네. 사실 이제 국정원이 대단한 조직은 조직이죠. 7, 80명이 동원됐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게.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단한 조직인 건 맞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보안 유지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예. 그러나 예. 진실이 어디 가겠습니까? 물증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증을 폐기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수사관, 조사관들의 어떤 그 인센티브, 동기가 또 없어요. 왜 자기가 왜 자신들이 왜 이 자승 사망 이후에 취득했던 증거물을 파기할 겁니까? 네. 파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굳이 찾아가 가지고 예. 잘 봉인돼 있는 거를 파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예. 있다 이거예요. 있다. 있어요. 예. 증거는 살아 있다. 있다. 예. 예, 증거는 살아 있고 예. 물증은 항상 스스로 자기 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증은 자기 발언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럼요. 곧 나옵니까? 아니 증거들은요 숨을 쉬고 살아 있어요. 예. 네. 의원님을 통해서 곧 세상에 나오기를 그 증거들이. 아이,